다음 단계는 신호가 손실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상을 시켜서 I 다이어그램을 개선하는 방식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속 신호를 전송을 할 때는요, 트랜스미터 칩에서 리시버 칩으로 신호 전송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는 전송 선로 혹은 채널 인터커넥터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은 인서션 로스 혹은 리턴 로스라고 하는 신호를 손실시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TX에서 보낸 여러가지 주파수 성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신호가 이러한 채널을 통과해서 특히 고주파 쪽이 감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하게 감소가 되면 I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채널의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요. 이 테크닉은 보낼 때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혹은 받을 때 RX에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RX 쪽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이 TX 쪽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인 엠퍼시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엠퍼시스는 프리 엠퍼시스와 디 엠퍼시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손실이 있는 채널을 통과시키기 전에 신호에서 미리 고주파 쪽의 프리퀀시 성분을 미리 키워서 크게 해서 보냄으로 해서 감소가 되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 크기 레벨을 유지를 하게끔 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고주파 쪽 신호가 즉 하이로 빠르게 토글하는 이 신호들도 이렇게 작았다가 커지게 만들어서 I를 오픈시키는 이런 방식인데요. 프리엠퍼시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파란색의 원래파형의 이 앞부분 비트는 뭐 한 개, 두 개,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고요. 주로 이 앞부분 비트의 크기를 더 키워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더 크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디엠퍼시스는 원래파형에서 앞부분을 내비두고 뒷부분을 내려줍니다. 즉 앞부분 하이 프리퀀시 성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로우 프리퀀시 쪽, 즉 뒷부분의 파형의 크기를 내려줌으로 해서 상대적인 비율이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더 크게 보내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파형의 크기가 더 큰 프리엠퍼시스와 전체 파형의 크기는 그대로이지만 I가 좀 더 정돈된 모양을 가질 수 있는 디엠퍼시스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리엠퍼시스 혹은 디엠퍼시스를 사용을 해서 I 다이어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중간 채널의 특성이에요. 즉 S 파라메타라고 불리우는 이 주파수별 로스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우리가 측정을 할 거고요. I 다이어그램 측정해 놓은 것과 비교를 해서 잘 측정이 되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S 파라메타 그 특성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 비트를 얼마나 키워야 할지 이 부분을 찾는 그런 과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찾은 값을 우리가 TX 칩에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I 다이어그램을 다시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이런 절차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 파라메타를 측정을 할 건데, S 파라메타는 TX 칩부터 RX 칩까지의 사이의 이 전송선로 이 부분의 손실에 대한 특성값을 주파수별로 측정을 하는 것이 S 파라메타입니다. 측정된 S 파라메타를 ADK라고 하는 이런 시그널 인테그리티 툴키트에서 측정된 S 파라메타를 불러서 S2P나 S4P 이런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디퍼런셜 로스나 아니면 싱글 로스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 파라메타를 이용을 해서요, I 다이어그램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속도는 6.25GBps, 라이징 타임은 좀 빠른 편으로 놓겠습니다. 30pf. TX와 RX 쪽에 보상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I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지금 현재 이 전송선로를 통과했을 때의 6.25GBps의 I 다이어그램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S 파라메타를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전송시킨 데이터의 속도가 6.25GBps고요. 이 6.25GBps의 펀더멘털 프리퀀시, 즉 가장 에너지가 센 프리퀀시는 3.125GHz이고 그 부분의 인서션 로스는 약 마이너스 5dB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이 리턴 로스 부분인데요. 리턴 로스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커넥터와 그 비아나 이런 패드 부분의 임피던스가 매우 매칭이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리턴을 크게 만들고, 그래서 지터를 더 증가시키고 파형의 왜곡을 더 증가시킨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우리가 약 0.5V 정도의 I 오프닝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슬로우 비트와 빠른 비트 사이에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측정한 I 다이어그램을 볼 때도 이런 파란색 성분의 이런 랜덤한 노이즈를 제외한 이 파형에 의한 크기는 마찬가지로 대략 한 0.5V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로우 비트와 빠른 원제로 비트 사이에 이런 크기의 갭 마찬가지로 관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I 다이어그램을 더욱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안쪽에 있는 빠른 비트들을 크기를 키워서 위로 올려줌으로 해서 전체 I 다이어그램의 크기를 우리가 향상시키는 이 작업을 해줘야 될 거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야 될 것이, I 오프닝을 크게 하기 위해서 파형 자체를 크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방법이 또 선택의 여지가 있죠. 전체적으로 파형이 커지면 I 오프닝도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때의 문제는 과도하게 키웠을 때에는 신호가 너무 셈으로 해서 파워 소비나 혹은 어떤 EMI 문제 혹은 옆에 신호로의 크로스토크 문제 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형을 무조건 크게 키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파형의 모양을 예쁘게 우리가 가다듬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전송 속도와 그리고 또 EMI나 노이즈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프리앰퍼시스 값을 찾는 이런 과정을 한번 보실 건데요. 예, TX 쪽에 우리가 프리앰퍼시스 값을 조정을 함으로 해서 예, 커서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프리앰퍼시스의 그 비트,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를 올려주는 그 부분, 이제 그 두 개의 비트를 우리가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값을 될 거고요. 네, 지금 자동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 로우 비트와 요 하이 스피드 비트가 이제 크기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비율은 예, 이런 메인 파형과 첫 번째, 두 번째 그 탭 사이의 그런 비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튜닝을 해서 얻은 값은요, VOD를 프리앰퍼시스이기 때문에 VOD를 좀 키워주면서 네, 그 파형의 모양을 좀 가다듬어서 만드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가 소스를 보면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비트를 키워주고 그 다음 비트, 그 다음 파형,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키워주는 이런 파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진 이 비율을 적용을 해서 프리앰퍼시스 값을 세팅을 하도록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엠퍼시스의 값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메인 파형 대비해서 첫 번째 비트는 한 25% 정도를 더 크게 키워주고 두 번째 비트는 한 5% 정도 키워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I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 스피드 비트와 하이 스피드 비트의 크기 차이를 개선을 해서 I 오프닝을 확보를 하는 이제 이런 절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I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TX 신호의 비율, 각각 탭의 비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TX에서 그 값을 적용을 시켜줌으로 해서 I 다이어그램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다시 측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I 다이어그램의 크기는 약 300mV 였습니다. 그런데 프리앰퍼시스를 적용을 한 이후에 크기는 약 413mV로 형성이 되었고, 더불어서 쥐터도 약간 줄어들면서 이 폭도 107에서 117로 7피코세컨드로 더 크기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초의 상태, 최초의 테스트를 하고 개선 작업을 하기 이전의 상태하고 이제 최후의 I 다이어그램 개선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크기는 약 250에서 413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6.25GBps 전송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I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6.25GBps까지는 우리가 전송 성공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속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로스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조금 더 하면 좋을 것이고요. 특히 이 리턴 로스 부분, 임피던스가 이 커넥터이죠. 굉장히 임피던스가 값이 많이 틀어져 있는 이런 커넥터나
그리고 이 비하 부분, 이런 부분들의 설계를 개선을 함으로 해서 이 리턴 로스를 많이 밑으로 다운을 시켜주면요, 이러한 노이즈와 지터 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